요즘 세상을 보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SNS에서 수백, 수천 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연락은 수시로 하지만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합니다. 만남은 많지만 진짜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관계를 너무나 쉽게 끊어버립니다. 조금 불편하면 거리 두기를 선택하고 조금 힘들면 관계 정리를 합니다. 의견이 맞지 않으면 차단을 누르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연락 끊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들이 자주 들립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멀리해야 해.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야 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정리해야 해.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해로운 관계는 끊어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너무 빨리 관계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기대와 다르면 이 관계는 내게 맞지 않아라며 돌아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맺은 관계는 쉽게 끊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하면 평생을 함께 했고, 이웃이 되면 수십 년을 함께 살았고, 친구가 되면 죽을 때까지 의리를 지켰습니다. 불편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화가 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등을 돌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알고 계셨으니까요. 관계란 원래 불편한 것이고 함께 산다는 것은 원래 힘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라는 것을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유를 남겼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따뜻함을 나누려고 모여든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그래서 멀어지면 다시 추워진다. 그렇게 고슴도치들은 적절한 거리를 찾아간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를.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의 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따뜻함을 원합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까워지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서로의 단점이 보이고 서로의 습관이 불편하고 서로의 말이 가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멀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 불편함을 견디고 함께 있을 것인가.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전자를 선택합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해라며 멀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고슴도치는 도망가지 않는다. 대신 적절한 거리를 찾는다.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 거리를.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결혼했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함께 살다 보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이 다르고 돈을 쓰는 방식이 다르고 말하는 톤이 거슬리고 생각하는 방식이 충돌합니다. 싸우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 가치관이 안 맞아서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이혼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달랐습니다. 불편해도 참으셨고 화가 나도 사귀셨고 힘들어도 함께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맺은 인연은 쉽게 끊는 게 아니라고 배웠으니까요. 부부란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책임과 의무로 지켜가는 것이라고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어느새 은혼식, 금혼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닫습니다. 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었구나. 매일매일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었구나.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끈과 같다. 한번 묶으면
쉽게 풀지 말아야 한다. 끈은 자주 풀고 묶으면 약해지고 결국 끊어져 버린다. 하지만 한번 단단히 묶고 평생 지키면 그 끈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정약용 선생은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아내도 자식들도 형제들도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편지로만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8년 동안 선생의 가족들은 단 한 번도 선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홀로 집안을 지키며 자식들을 키웠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학문에 정진했고, 형제들은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며 위로했습니다. 18년입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18년이나 기다릴 수 없어요. 제 인생도 있는데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하지만 선생의 가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욱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선생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 가족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내가 18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이 나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가 있어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의 삶도 그랬습니다. 부부 관계만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그랬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한 동네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같은 우물을 쓰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시장에서 장을 보며 수십 년을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물론 불편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웃집에서 밤늦게 시끄럽게 해도, 담을 넘어온 닭이 마당을 어지럽혀도, 빌려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크게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만나야 하고 모레도 만나야 하고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참으셨고 이해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올해 78살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되어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우정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두 분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젊은 시절 두 분은 같은 여자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결국 그 여자와 결혼했고 그분은 크게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고민하셨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장례식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 사랑보다 우정이 먼저였지. 한때의 감정으로 평생의 친구를 잃을 수는 없어. 그날 이후 두 분은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변함없는 우정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때 다시 친구가 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러자 그분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후회했을 거야. 평생 후회했을 거야. 요즘 애들 보면 작은 일로도 너무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더라고. 카톡 차단하고 연락 끊고. 그런데 말이야, 한번 끊은 관계는 다시 이어지기 힘들어. 나는 다행히 그때 다시 돌아갔지만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쯤 혼자 외롭게 늙어가고 있었을 거야.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살아.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요즘 애들은 그걸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한번 끊은 관계는 다시 이어지기 힘들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관계를 끊는 것을 마치 앱을 삭제하듯이 쉽게 생각합니다. 차단을 누르면 끝, 삭제를 누르면 끝. 하지만 관계는 앱이 아닙니다. 한번 끊으면 다시 이어지기 힘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를 끊는 습관이 생기면 결국 모든 관계를 끊게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십시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외롭다고 말합니다. SNS에는 수백 명의 친구가 있지만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관계를 너무 쉽게 끊어왔기 때문입니다. 조금 불편하면 거리 두기를 하고, 조금 힘들면 연락을 끊고, 조금 의견이 다르면 차단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관계를 정리하다 보니 어느새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면 편해질 거야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한 자리에 편안한 관계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그냥 빈 자리로 남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관계에는 불편함이 있다. 문제는 그 불편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도망가는 사람은 평생 외롭고, 견디는 사람은 결국 따뜻함을 얻는다. 여러분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불편해도 견디셨고, 힘들어도 함께 하셨고, 화가 나도 관계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지금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있고,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고, 오래도록 이어온 이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관계는 투자입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때로는 참아야도 하는 그런 투자입니다. 하지만 그 투자가 쌓이면 언젠가 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갖고 온 관계들이 지금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명절에 모이는 자식들, 생일에 전화하는 친구들, 아플 때 찾아오는 이웃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관계의 열매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좋은 관계가 있어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다. 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만 관계를 지켜가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요즘 세상은 개인주의를 강조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 내 행복이 우선이야.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과감히 정리해. 물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곁에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큰 나무를 보십시오. 큰 나무는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뿌리는 땅속 깊이 퍼져 있고, 그 뿌리는 다른 식물들의 뿌리와 엉켜 있습니다. 서로 영양분을 나누고 서로 지지해주며 함께 자라갑니다. 만약 큰 나무가 나는 혼자 자랄 거야, 다른 식물들은 방해가 되라고 생각한다면 그 나무는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강한 바람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엉켜 있어야 합니다. 서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큰 바람이 불어와도 함께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관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불편해도 참으셨고, 힘들어도 책임지셨고, 화가 나도 용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셨으니까요. 관계란 편한 것이 아니라 함께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책임지는 것이라는 것을.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불편한데 참아요? 왜 힘든데 헤어지지 않아요? 왜 자기 행복을 포기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참는 것이 곧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있는 것이 곧 자기 행복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관계를 지켜가는 과정 자체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 살았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깨달았다. 그 불편함을 견뎠더라면 지금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 이렇게 쓰셨습니다. 18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깨달았다. 관계란 함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떨어져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안다. 그러니 함께 있을 수 있을 때 불편함을 핑계로 멀어지지 말라.
두 분 모두 관계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 서운하거나 옛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져 외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 해도 그 관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먼저 연락하십시오. 먼저 손 내미십시오. 젊은 세대는 관계를 끊는 법을 배웠지만 관계를 지키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책임지는 법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같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불편합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힘듭니다. 서로를 책임진다는 것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그 힘듦, 그 무게움 속에서 진짜 삶의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평생 지켜온 그 관계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관계들이 여러분을 외롭지 않게 해주고, 그 관계들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관계들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시대가 왔지만 여러분은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관계를 지키셨고 책임을 다하셨고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삶이었습니다. 모두가 쉽게 관계를 끊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책임감은 오히려 빛이 됩니다.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헌신은 오히려 희망이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평생 지켜온 그 관계들이 비록 불편했지만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켜온 그 관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